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애를 가진 피아노 영재와 그를 믿고 지원한 한 음악 선생님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예술입시학원에서 만난 조은정 선생님과 휠체어를 탄 태훈, 그리고 의외의 인물인 건물주 장서고 회장 사이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편견을 뛰어넘어 진정한 음악의 힘을 보여줍니다. 노골적인 차별과 방해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음악에 대한 열정, 위기의 순간을 통해 찾아온 반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하모니까지,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애가 한계가 아닌 특별한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예술입시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평범한 음악 선생님입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작은 행복이었죠.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을 만날 때면 그 기쁨은 더욱 커지곤 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조은정 선생님이 레슨실에서 다음 학생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장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휠체어에 앉은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훈이 음악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말입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묻어났어요. 강철호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은정 선생님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 학원은 최고의 시설과 강사진을 갖추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강철호 원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추가 비용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년 남성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비용은 문제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조은정 선생님은 새 학생인 이태훈을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태훈은 또래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게 반짝였어요. 피아노 앞에 자리를 잡자 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 태훈이야. 나는 조은정 선생님이야. 앞으로 우리 함께 멋진 음악을 만들어보자. 조은정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태훈을 맞이했어요. 태훈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쇼팽을 정말 좋아해요. 첫 레슨에서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태훈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법처럼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작품 59를 연주하는 태훈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연주에는 또래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깊이가 있었죠. 레슨이 끝난 후 조은정 선생님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설렘이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러나 복도에서 우연히 강철호 원장과 마주쳤을 때 그의 차가운 시선이 태훈을 향했습니다. 김 선생, 그 학생 때문에 다른 레슨에 지장 없게 해. 휠체어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강철호 원장의 말에 숨겨진 차별적 태도가 조은정 선생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조은정 선생님은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에 태훈의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리라. 조은정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철호 원장의 차별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태훈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학원에서는 분기별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학생이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태훈이야, 이번 발표회에서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니? 조은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태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저 쇼팽의 환상 즉흥곡을 연주하고 싶어요. 조은정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상 즉흥곡은 고난도 테크닉이 요구되는 곡이었죠. 태훈이야, 그 곡은 상당히 어려운데 자신 있어? 네. 제가 1년 동안 혼자 연습해온 곡이에요. 꼭 무대에서 연주해보고 싶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알았어. 함께 준비해보자. 그러나 발표회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회의에서 강철호 원장은 태훈의 참가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 선생, 그 장에 학생이 그런 고난도 곡을 연주한다고? 안 되지. 다른 학생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무대에 휠체어가 올라가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아. 조은정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원장님, 태훈 학생은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결정은 변함없어. 강철호 원장의 단호한 어조에 조은정 선생님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훈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했죠. 태훈이야, 미안해. 이번 발표회는 태훈의 눈에서 실망감이 읽혔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다음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다음 기회도 그 다음 기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철호 원장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태훈의 참가를 막았어요. 무대가 너무 좁다. 프로그램이 이미 꽉 찼다. 관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핑계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별은 변함없었죠.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의 점점 사그라지는 열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슨 시간에도 태훈의 연주에서 예전에 빛나는 감정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조은정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레슨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태훈의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 선생님, 사실은 태훈이 여기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그러나 정 선생님은 조은정 선생님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김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니까요. 태훈이 선생님과의 레슨만큼은 정말 좋아하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정 선생님의 체념한 목소리에 조은정 선생님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훈과 그의 가족은 이미 너무 많은 차별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날 밤 조은정 선생님은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습니다. 원장의 눈치를 보며 태훈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창밖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은정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조은정 선생님은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발표회에서는 태훈이 연주할 수 없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에게 무대 경험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은 저녁 시간,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에게 특별 레슨을 제안했어요. 태훈이야, 내가 준비한 곡을 들어보고 싶어.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니? 작은 무대지만 나와 내 아버지만이라도 청중이 되어줄게. 태훈의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조은정 선생님의 마음을 따스하게 데웠어요.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라고 조은정 선생님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의 작은 배려는 태훈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학원이 문을 닫은 후 이루어지는 특별 레슨은 태훈에게 있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그곳에서는 강철호 원장의 차별적인 시선도 다른 학생들의 큐리어스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어요. 태훈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쇼팽의 환상 즉흥곡은 태훈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얻어 숨을 쉬는 듯했죠. 조은정 선생님은 이런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역 음악 콩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태훈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에게 큰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시 청소년 피아노 콩쿨에 참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태훈의 눈빛이 순간 불안과 기대로 교차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은 열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표정이었어요. 태훈은 결국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 선생님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훈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진심으로 노력해주는 것이 처음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이 소식은 어떻게든 강철호 원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강철호 원장은 조은정 선생님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강철호 원장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철호 원장은 조은정 선생님에게 태훈을 콩쿨에 출전시키려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조은정 선생님의 자리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어요. 조은정 선생님은 처음으로 강철호 원장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태훈의 재능은 분명히 특별하며
그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강철호 원장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조은정 선생님은 선택의 기로에 섰죠. 자신의 직업을 지키느냐, 아니면 태훈의 꿈을 위해 싸우느냐. 그날 밤, 조은정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린 결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태훈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했죠. 다음 날,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에게 콩쿨 준비를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학원 밖에서 레슨을 진행하면 된다고요. 태훈은 선생님의 결정에 감사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조은정 선생님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강철호 원장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철호 원장은 콩쿨 주최 측에 태훈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가 자격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콩쿨 규정상 모든 참가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콩쿨 일주일 전 주최 측으로부터 태훈의 참가가 기술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분노했지만 주최 측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태훈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태훈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5시간씩 연습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태훈은 소식을 들은 후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태훈을 보며 조은정 선생님의 마음도 찢어졌어요. 태훈의 꿈이 또다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호 원장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태훈의 레슨 시간을 가장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으로 배정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태훈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어요. 태훈은 학원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고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에게 계속 희망을 주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훈의 아버지조차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얼굴에는 점점 깊은 주름이 새겨져 갔죠.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어요. 태훈을 위한 작은 연주회를 직접 기획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학원이 아닌 외부 공간을 대여해 태훈이 그동안 준비해온 곡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죠. 조은정 선생님은 자신의 음악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여러 친구들이 기꺼이 나서주었어요. 작은 카페의 한 켠을 빌려 미니 콘서트를 열기로 했고 10여 명의 관객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무대는 아니었지만 태훈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죠. 연주회 당일, 태훈은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정 선생님도 아들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함께 왔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에게 무대 긴장감을 이겨내는 방법과 호흡 조절법을 알려주며 용기를 불어넣었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훈은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듯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쇼팽의 환상 즉흥곡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관객이 태훈의 연주에 매료되었어요. 그의 장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태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 선생님 역시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이날의 경험은 태훈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조은정 선생님에게도 교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역시 강철호 원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는 조은정 선생님을 학원 학생을 무단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학원 규정 위반이라며 경고장까지 발부했죠. 조은정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직업마저 위태로워졌음을 실감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학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음악 콩쿨 주최 측에서 태훈의 참가를 직접 요청한 것이었어요. 카페 연주회에 참석했던 한 관객이 콩쿨 심사위원이었고 태훈의 재능에 깊은 감동을 받아 특별 초청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철호 원장은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학원의 명예를 위해 태훈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그런 강철호 원장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태훈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콩쿨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철호 원장은 겉으로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여러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연습실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태훈을 돕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태훈을 지도했어요. 콩쿨 일주일 전 학원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부동산 재벌 장서고 회장이었습니다. 학원 건물을 소유한 백만장자였죠. 장서고 회장은 곧장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강렬한 노크 소리와 함께 장서고 회장이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강철호 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조은정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교사들이 복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서고 회장의 목소리가 원장실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학원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고 있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서고 회장은 바로 태훈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 선생님이라는 평범한 직업을 가장하고 아들과 함께 학원을 다녔던 것이었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장서고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겪은 차별과 학대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학원의 실태를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내세우지 않고 아들이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강철호 원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장서고 회장은 더 이상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학원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건물 임대 계약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원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죠. 학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서고 회장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급변했고 강철호 원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어요.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죠. 강철호 원장은 필사적으로 장서고 회장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모두 부인하고 오해였다며 변명했어요. 심지어 태훈에게 특별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장서고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이 겪은 상처를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태훈이 마침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겪게 될 혼란이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쇄가 큰 타격이 될 것이었죠. 장서고 회장이 학원을 나서려는 순간 조은정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장서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슨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은정 선생님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태훈이 얼마나 음악에 진심이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며 연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전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는다면 태훈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어요. 장서고 회장은 조용히 조은정 선생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고민의 기색이 스쳤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우리 태훈이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장서고 회장은 생각을 정리한 듯했어요. 강철호 원장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학원 자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결정은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학원 운영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강철호 원장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는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호 원장은 태훈의 콩쿨 참가를 방해할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태훈이 콩쿨에서 실패한다면 장서고 회장도 더 이상 주장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콩쿨 전날 태훈은 학원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피아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건반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어요. 조은정 선생님은 즉시 피아노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피아노 내부를 훼손한 흔적이 있었어요. 조은정 선생님은 분노했지만 태훈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태훈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때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태훈에게 다른 피아노로 옮겨 연습하자고 제안했고 함께 다른 연습실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연히 목격한 다른 교사가 장석호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회장은 즉시 학원으로 달려왔고 피아노 훼손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결국 그는 강철호 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불안해했고 교사들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콩쿨 당일이 밝아왔어요. 태훈은 어제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죠. 콩쿨장에 도착한 태훈과 조은정 선생님, 그리고 장석호 회장을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콩쿨 참가자 명단에 태훈의 이름이 없었어요. 강철호 원장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콩쿨 주최 측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태훈의 참가 신청을 취소시킨 것이었죠. 장석호 회장은 즉시 주최 측과 접촉했지만 이미 참가자 순서가 모두 정해진 상태에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태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깊게 드리웠습니다. 그토록 준비했던 무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 것이었죠. 조은정 선생님은 태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더 큰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태훈의 눈에 맺힌 눈물은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콩쿨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장석호 회장과 조은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고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비록 공식 참가는 불가능하지만 시상식 전 특별 순서로 태훈에게 연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